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5시 3분입니다. 메일로 이력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의견입니다. 다만 미리 경고 말씀을 드리면 MBTI 기준으로 저는 대문자 T입니다. 예, 저한테 감정적인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 의견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견으로 삼으셔야지 일반화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내주신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매우 일부분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감췄다라는 점. 그래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내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이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따르는 제 의견만 나열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뭔지 취약점이 뭔지 참고는 충분히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자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풀스택 개발자이고요. 네, 비전공입니다. 비전공 풀스택 개발자라는 점이 현재 기준에서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최초 시작을 이제 플러터 기반으로 입문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플러터 기반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거는 이제 추상성이 높은 도구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인디펜던트하게 뭘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특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점. 아무튼 풀스택 개발이시고 그 다음에 앱을 직접 출시해본 경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운영 경험도 있으시고 코팅을 한 플랫폼 환경이 AWS 환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엔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목표는 백엔드 중심 풀스택 개발자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 핵심은 그래서 백엔드 방면으로 가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좀 제가 이렇게 사실상의 비전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이냐면 학력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학력 측면에서 비전공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검토 요청을 하신 분께서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이력이다라고 보내주신 부분이 내용을 보면 경력이 수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건의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진행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 보내주신 이력서를 보면은 보통 3 내지 3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신 경우는 프리랜서 아니면 이제 어디 소속이었을 경우에는 어떤 기업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경력의 대다수가 프리랜서 활동에 집중돼 있었고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하신 경험은 전체 비중 대비 이제 프리랜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어떤 본인의 기술이라든지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시는 것으로 이력을 기술하셨어요. 뭐 이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제 본인의 이력서를 기술을 하셨고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당 한 페이지별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행하셨던 게 약간 좀 본인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스타일로 그러니까 세로형 A4 문서긴 한데 어떤 이렇게 강조하는 문장을 나열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그렇게 강조를 좀 하셨어요. 차별성을 강조하셨고 적용된 기술 스택은 무엇이었다 라면서 언급을 하는 형태였다. 뭐 이런 포맷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지적부터 좀 먼저 하고 가자면은 이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분량 문제가 좀 있다. A4 한 장씩 쓰는 거를 하루에 몇십 개의 이력서를 검토하시는 분은 저 정도 분량 잘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부분은 최대한 짧게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셨고 경력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특수성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강조를 하셨고,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첫 줄에서 훅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소서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의 정체성을 아예 프론트 영역에서 백엔드로 확장했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은 이제 백엔드 부분으로 뭔가 좀 직무 범위를 넓히고 싶은데, 나의 시작은 프론트엔드였다라는 표현이 돼 있었다.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 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모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분량 자체는 나쁠 거는 없는데, 뭐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좀 중복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냥 자소서랑 이력서랑 그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력서에 기술된 본인의 커리어를 자소서에 조금 길게 써놨는데, 분량으로 따지면은 포트폴리오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소서가 가지는 의미가 뭐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본인의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력서의 장점, 저는 일단 이 부분, 서비스를 직접 출시해보고 운영해봤잖아요. 이건 분명히 장점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환불이라든지 동시성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처리를 내가 프로젝트에서 실질적 경험을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은 충분한 장점이다. 특히 환불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결제와 관련된 거는 대단히 좋은 실무 경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를 좀 달자면,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선했는지, 예를 들면은 뭐 지원 속도를 몇 초에서 몇 초 수준으로 개선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부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다. 자,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그럼 문제점은 뭐였냐? 네, 문제점은 크게 제가 짚은 거는 대략 한 5가지 포인트인데, 우선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뭐라 그럴까, 본인의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비교해서 좀 봐야 될 게 이 지원자의 실력인데, 이 실력이라는 거하고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둘을 아무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느낌은 이 이력 쪽에다가 어떤 기술적으로 혹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많다. 그렇게 보여진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 4개월 단위로 프로젝트 하신 게 최근 결과물이었는데, 분량을 어느 정도로 써내셨냐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네, 이거는 사람이 혼자 해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로 하셨다고 한다면 대단하신 거고, 아니면 코드에 좀 쓸데없이 분량만 늘어난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AI를 썼을 게 확실시 되거든요. 기간의 중복 문제도 있어요. 기간, 프로젝트가 겹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 AI를 썼을 게 확실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 사람은, 이런 이력서는 일단 바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 본인이 한 게 아닌데 본인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식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코드 이해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 결격에 가까워집니다. 왜냐면 검토해야 될 이력서가 좋은 게 많다면 자연스럽게 밀려버릴 겁니다. AI를 썼다면 이건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AI를 썼다. 그러면 어디만큼의 왜 AI를 썼는지 이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내용은 아예 부재했다. 왜 그런 아키텍처가 나왔는지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없다라는 것은 경력자의 이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이제 그렇게 길게 뭔가 썼을 때는 그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왜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냐면은, 사실 말씀이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교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A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라고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좀 배제하게 됩니다. 그 점이 좀 문제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것도 큰 문제인데, 협업 경험이 없어요. 네, 협업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이슈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히 큰 조직일수록 이 구성원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걸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역에 이 마찰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실력이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하면 모르겠어요. 정말 뭐 세계 수준이 어쩌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실력이라는 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면은 소통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인원을 새로 충원했을 때 그 인원이 기존의 인력들하고 잘 섞여야 되거든요. 근데 조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싶으면 그 사람을 뽑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협업, 그러니까 뭐 많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중견급 이상, 뭐 네카라쿠베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위 가고 싶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어떤 개발 문화라고 한다면 코드 리뷰를 하는 조직 꽤 많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업무 협력입니다. 개발은 혼자 하지 않아요. 큰 기업일수록 적어도 개발자가 아무래도 뭐 기획자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만나서 얘기하고 뭐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또 개발의 범위를 확정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또 혼자 개발할 거냐 업무를 분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소통해서 뭔가 결정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업무 분야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내용을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전 영역을 혼자 개발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나 혼자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전문성이 없나? 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한다고?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갖추었는가?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소통이 필요 없는 1인 기업을 혼자 운영하겠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몇몇 용어들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본인만 알 수 있는 용어예요. 본인만 알 수 있는 용어가 포트폴리오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어휘를 쓰셨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렇게 포장을 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좀 뛰어난 사람이다를 어필하시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건 소통 능력의 부족이다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큰 작업이 아니었어요. 별게 아닌 거였는데 그걸 성과 형태로 나열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러면 또 문제가 있는데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찾으셔야 될 겁니다. 네, 본인이만 알 수 있는 용어를 넣었다는 것은 경험 부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개발자들만 쓰는 언어가 있고. 근데 어떤 협업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개발자답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까 그 장점 중에 제가 뭐 처리율 뭐 이런 거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어떤 무엇인가를 이용해 가지고 한 뭐 수십 초 걸리던 거를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초 단위까지 끌어내렸다.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해당 이 기술이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또 적용하면 원래 그렇게 돼요. 당연히. 네. 그래서 조금 어휘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뭘 했다, 뭘 돌렸다, 정제했다, 뭘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뭘 붙였는지 왜 그랬는지 뭐 디테일에서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건수에 대해서 기술해야 되고 처리량이 어땠고 실패율이 어땠고 어떤 방식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드 리뷰 같은 걸 만약에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슈를 트래킹하는 과정에서 무슨 건이 있었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기술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해보셨다라는 증거. 그걸 안 해봤다. 네, 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부트캠프 수료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일 만한 신입 개발자들의 포트폴리오나 거기에 들어갈 법한 문장들이 드러났,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경력자답게 쓰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제 크롤링 얘기가 있었는데 기능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뭘 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경험이 있는 개발자라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SNS에서 데이터를 긁어 왔다. 문제가 100% 납니다. 100% 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 이 얘기를 쓰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형적인 신입 개발자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셨는데 이제 로봇 좀 텍스트나 약관 문제라든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등등등 트롤링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만약에 상용 시스템을 산다 그러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뭐냐? 근무 기간이요. 여기를 보면은 결격 사유에 가까운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정규직 재직 기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일반 외주 개발자 커리어 형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설명이 없어요. 아마 면접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면접관이 다 물어볼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되신 거죠?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협업을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협업이 잘 안 되나?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커리어가 정규직을 짧게 2번 하신 다음에 그 이유가 전부 다 이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인데, 그러면 그거는 전형적인 외주 개발에 가까운 형태. 그게 본인 서비스를 했든 남의 걸 했든 그렇게 됩니다. 그걸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나 외주 전문 개발자예요 라는 거죠. 이런 것은 문제다. 그리고 공백기가 좀 있어요. 본인이 학교를 졸업을 했고 개발자로 이렇게 업무 커리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공백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동안 무엇을 했다라는 것인지 이것도 면접하게 보게 되면 대부분 물어볼 겁니다. 네, 이것이 왜 비어 있는가? 그럼 당신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예요. 글쓰기를 하셨는데,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뭔가 나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이게 안 썼다라기보다는 쓸 것이 없었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뭐뭐 하는 편이다. 뭐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단정문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단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결론인 거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게 단정문인데,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드러나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이래 보여요? 이런 것 같아요? 이래 버리면은 바로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아마 저한테 주신 내용을 다른 데 어디 제출하셨다면 중견급 이상에서는 면접 자체까지 못 가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가장 괜찮은 건 어디냐? 본인이 무슨 플랫폼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커리어이고 본인이 가장 강조해야 될 커리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를 가는데 그게 스타트업이든 중소든 그 기업이 내가 운영한 경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부합한다면 거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근무했던 어떤 회사들, 코옥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한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네, 본인이 갈 만한 기업을 찾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
네, 사실 일반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하나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고생을 좀 하시더라도 조금 눈높이는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 우선은 지금 본인의 그 자기소개서에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 대한 얘기 있죠. 블라블라 플랫폼, 그 말씀드릴 수는 없는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이시는데 지원하시는 회사에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경험과 커리어를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야 돼요. 그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로서 내가 성장하는 것에 관한 서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압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 방금 계속 언급했던 팀 경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내가 팀을 회사에서 이미 경험을 못했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이라도, 뭐라도 내가 고객사하고 이렇게 협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협업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 GitHub도 잘 쓰고 코드 리뷰 같은 것도 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협업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어떻게 하시든 문서 내용에서 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 이런 내용 있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돼요. 기회를 주시면 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딱 주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준비된 인재도 많은데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족은 언급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면접 때 만약에 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은 제가 할 수 있으니 다음에 보완해 오겠다라고 하시든지 자신감을 좀 어필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든 지금 스스로 고백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좋겠죠. 지금 내가 너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너네 회사는 내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 니네가 겪을 일을 내가 이미 고생을 다 해봤어. 내가 서비스 운영하면서. 그래서 내가 겪었던 나의 경험적 지식,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야죠.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문장을 개선하셨으면 좋겠다. 이력서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보면 바로 압니다. 일단 문장은 최대한 본인이 반드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수준에서 문장을 개선하고 AI한테 이런 것을 좀 윤문 작업을 해달라. 네가 보기에 어떤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글쓰기 자체에서 본인의 역량이 스타일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따진다면은 저 같으면 글꼴 크기도 고민하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이력서를 읽는 사람이 40대에서 50대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40 한 중반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안 와요, 노안. 예?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글꼴을 크게 키워야 되겠어요? 안 키워야 되겠어요? 자, 저 같으면 보통의 사람이 보는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의 크기, 해상도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가장 좀 글이 잘 보이게, 네, 글꼴 크기까지 저 같으면 바꾸겠습니다. 뽑아주면 잘하겠다 이런 식 절대 안 됩니다. 네, 나를 뽑아라. 네가 날 뽑으면은 니네가 겪을 수 있는 문제, 내가 경험한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필이 필요하다. 다른 기술적인 실력을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잘 안 될 수 있으니 저는 책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읽기 쉬운 글쓰기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결국은 많이 읽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에 한 권씩 뭐라도 읽겠다. 그러니까 책을 소설책이든 뭐든 두꺼운 책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얇은 책으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을 생각으로 이게 뭐든 자기계발서 흔한 거든 뭐든 좋아요. 뭐 시집을 보시든 뭐든 다 좋으니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읽겠다라는 각오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 한 3, 4개월만 지나잖아요? 정말로 티가 확 나요. 그리고 협력 가능성 이거 특히나 지금 본인의 나이가 있죠?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과 그 어린 사람을 상사로 모시고 일을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걸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요하다. 네, 물론 이제
스스로 나는 그냥 프리랜서로 남겠다 이러시면은 뭐 고민하실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금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느냐겠죠. 앞으로일 겁니다. 앞으로일 텐데, 조금 상처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상처가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이 영상에 또 많은 또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댓글을 다실 때 그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댓글 보이면 삭제할 겁니다. 아예 영구적으로 그냥 댓글을 못 다시게 처리를 해버릴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네, 댓글을 달아주실 때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달아주세요. 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댓글 달아서 네, 저 욕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네가 뭔데 뭐 네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냐. 근데 그것도 너무 세게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는 거야 감사하죠. 뭐 제가 제 얼굴에 묻은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울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이력서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을 비난하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영상에다가 남기지 못하는 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메일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